작물에 주는 화학 비료도 또는 퇴비나 유박 등 유기질 비료도 많고 그 비료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도 여러 가지지만 뭐니 해도 비료 중에 비료, 영양소 중에 영양소가 바로 질소입니다. 과수이든 채소이든 그리고 곡식이든 줄기와 잎을 키우는 것은 뭐니 해도 질소의 역할이 가장 크고 줄기나 잎이 있어야 그게 열매를 달기 때문입니다. 또 잎이 충분히 있어야 거기에서 광합성 공장을 돌려 양분을 생산해야 식물이 살아가고 또 성장하고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 싹트고 성장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소 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가축의 분뇨와 인분은 소중한 비료였습니다. 당시로는 이보다 질소가 많이 함유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잎을 먹든 뿌리를 먹든 아니면 열매를 먹든 일단 줄기와 잎을 많이 키워야 다음 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을 모르는 옛 농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물은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단백질은 식물로부터 얻습니다. 그럼 식물은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광합성에서 얻은 물질에 암모니아 태질소를 합성하여 일단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듭니다. 사실 광합성 산물도 질소가 관여하고 있으니 식물에게 질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줄기를 키우든 잎을 키우든 심지어 열매를 키우든 세포가 커가는데 질소가 관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성장, 초기 비대에는 질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질소를 아끼면 생산량은 남보다 엄청 떨어집니다. 비료를 주든 퇴비를 주든 아니면 다른 유기질 비료를 주든 이때 질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료 중에 비료로 할 수 있는 이 질소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작물의 병치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포가 급성장하니 그 벽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벽이 튼튼하지 못하면 갖가지 병균 침입이 쉬워집니다. 줄기나 잎에 질소가 많으면 해충의 표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해충도 질소가 많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료는 칼슘입니다. 칼슘을 함께 공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몇 해 전 지인으로부터 감나무의 감이 자꾸 떨어진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원래 감나무는 다른 과일에 비해 열매가 잘 빠지는 과수입니다. 과수 중에서 열매가 많이 떨어지는 과수로는 감도 있지만 대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수들의 열매가 더 많이 떨어지는 원인도 질소 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추 1차 및 2차 결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열매가 별로 달리지 않은 까닭도 뿌리를 통한 질소분 흡수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가 잘 떨어진다는 여러 요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질소 과잉입니다. 과일나무 가꾸기에서 감초처럼 얘기 드립니다만 나무는 자라기만 하려는 영양생장과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 열매를 맺는 생식성장의 두 가지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 영양생장을 돕는 비료는 질소이고 생식생장을 돕는 비료는 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런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지 인산이 식물이 자라는데도 필요하긴 합니다. 손바닥 농장의 참외가 열려야 할 시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자순에 암꽃수도 적게 피었고 어쩌다 달린 암꽃도 착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양파를 심었던 그 끄트머리를 이용하여 심었는데 땅 속에 본의 아니게 질소분이 많았던가 봅니다. 틈날 때마다 인산 비료를 연면시비하였지만 정작 열매가 열릴 때는 참외의 전성기가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처음 참외가 착과할 당시에는 참외잎이 호박잎만큼 넓었습니다. 바로 질소의 영향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고 참외가 달리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잎이 진한 녹색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참외가 달리고 익어가더라도 당도가 떨어집니다. 빨리 익지도 않습니다. 물론 질소가 없이는 덩굴도 뻗어가지 않겠지만 문제는 참외가 열리고 맛있게 익어야 합니다. 이건 대구에는 우리 주택 골목에 심겨진 열매마입니다. 양쪽 담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성한 열매마이지만 정작 열매는 한 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덧 8월 하순이 되었는데도 잎을 낱낱이 들쳐가면서 눈을 닦고 살펴봐도 아직 김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질소 과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잘 알면서 질소 비료를 왜 많이 주었냐고요? 이 골목 밭에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묻었습니다.
호박 범벅수 먹을 때 나오는 호박 껍데기, 또 여기 와서 변을 보고 난 동네 개와 고양이 분변, 이것저것 빈틈없이 묻어두니 질소분이 많을 수밖에요. 종자 나눔한 그곳에는 8월 초에 이미 열매가 열렸다고 합니다. 작년 제가 나눔받은 열매만은 늦게 심어서도 8월 중순에 여기저기 막 열렸었습니다. 도시 골목 텃밭이다 보니 양쪽 거물이나 정문수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한 것도 한몫하였지만 작년까지 여기에 토마토 심어 먹었으니 모두 그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8월 하순, 이거 열매 맺힐까 생각하다가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열매 안 맺고 일생을 마치겠나 하는 오기도 부려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하면 질소는 식물의 자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서 초기 성장에 절대로 필요한 비료이지만 과잉하면 병해충 발생을 도와주고 계속 영양 생략만 하려고 하여 과수나 채소의 결실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그 열매의 당도나 맛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열매의 비대기에는 질소가 필요하지만 수확기에 가까워오면 그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